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1 세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인공지능에 우리가 3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빅데이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이 기술이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적이에요. 가끔 이제 어떤 딥러닝 프로젝트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이제 인공지능 좀 이런 거 개발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기존에 이제 물론 학습이 많이 진행된 데이터가 있어요. 얼굴 인식이라든지 뭐 글자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되거든요. 이게 왜 잘 되냐면은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되어 있는 또 모델들이 있어요. 공개된 모델들이 있어서 그 모델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그거에 맞는 데이터, 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데이터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데이터 이제 로우 데이터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서 학습을 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똑똑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야 라고 이제 지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빅데이터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하드웨어가 좋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GPU 가속기를 가지고 보통 이제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빠른 시간에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추론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같이 붙는 거죠. 딥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인공지능 혹은 이제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집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흩어져 있는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가공 단계가 있습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가공 단계가 있습니다. 가공 단계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형태를 변환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레이블링 작업. 이거는 새다,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게 레이블링 작업입니다. 그리고 분석 작업, 그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기초 분포, 신뢰성 등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위해서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분류하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성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에는 생성형 네트워크, 생성형 AI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일반화 되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을 해서 비디오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글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성까지 분류, 예측, 생성.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데이터를 또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제 기존의 소비자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그래서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뭐 사진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이해한다는 측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기존에 이제 판매 정보를 이렇게 봤을 때, 이 구매 정보를 봤을 때 이 회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임신을 했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사람은 이러한 걸 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사게 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바탕으로 마케팅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제 딥러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딥러닝과 인공지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커다란 개념이 있고 그 개념 안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작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개념 안에 사실은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로지스틱 회계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를 끌고 있는 것이 딥러닝이죠. 딥러닝이 무조건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딥러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했을 때 딥러닝 모델은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입력을 뭔가를 줬을 때 그 받은 입력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고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떤 해석 혹은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뭔가 넣으면 뭔가 나와요. 돈을 넣으면 상품이 나오는, 혹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에 가지고 가서 버튼을 누르면 또 사진이 찍혀서 나오는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는 함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입력을 주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함수, 또 모델입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오래된 학습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새로 나온 건 아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된 그런 이론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이론을 이제 최근에는 병렬 처리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라서 힘입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입력을,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있고 여기에 입력을 줍니다. 그래서 입력이 주어지면 이것이 해석이 돼 가지고요. 내부에서 해석이 돼서 이거는 개야, 개 사진이야, 강아지 사진이야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뭐 다른 걸 주면, 사람을 주면 사람이야, 어떤 새를 주면 얘는 새야, 비둘기야, 또 기러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했을 때 이제 딥러닝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돼 있어요. 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러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조합이 된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딥이 무엇인가, 러닝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러닝 같은 경우는, 러닝은 학습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어떤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습이죠, 그죠? 학습은 왜 러닝이라는 얘기가 붙었냐면 모델을 만드는 거하고 지성체의 학습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러닝, 배운다,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딥러닝의 학습은 사람의 학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사람은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뭔가 우리가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고
그 시험 결과를 보면서 아, 요거 틀렸네. 요거 고치자. 라고 해서 개념을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딥러닝의 경우에는 이런 맨 처음에 가르쳐주는 그 학습 과정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그냥 시켜요. 네, 그냥 시키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교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수학 문제를 잔뜩 이제 풀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안 가르쳐 줘요. 더하기 빼기도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시험 문제는 뭐 곱하기 나누기 혹은 뭐 미적분을 그냥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를 줍니다. 다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험 이제 친 그 결과를 보고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해요. 아, 얘는 틀렸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그러다 우연찮게 한두 개 맞는 게 있어요. 그죠? 아, 그럼 요거는 맞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괜찮아. 요건 다 틀렸으니까 요거는 고치자. 해서 내부 구조를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풀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가져오면, 틀린 거 보고, 아, 요거 틀렸으니까 내부 구조를 수정하자. 이렇게 해서 또 수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거의 특정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진 않아요. 이거는 어떻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네, 이건 얘가 A니까 A고 B고 얘는 C니까 얘는 D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진 않아요. 학습을 시킬 때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학습을 시킵니다. 자, 요거는 이런 경우에는 답이 1번이야. 이런 경우는 답이 2번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많다. 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네, 지금 보니까 학습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딥러닝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면 이제 이거 정답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정답과 같다 다르다 체크를 해서 학습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습이 굉장히 그렇게 친절한 학습은 아니다. 이제 정답만 가르쳐주고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해.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로스를 손실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으로 좀 미루고요. 일단은 여기서 얘가 알아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고 했을 때 기계의 학습과 이제 사람의 학습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일단 먼저 학습이라고 했으면 이제 우리가 조건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조건문과 학습은 다릅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 개 사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규칙을 줄 수가 있겠죠. 코가 이런 색이고 눈이 이런 색이고 귀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경우는 얘가 종류가 뭐 셰퍼드야. 이런 경우는 시베리안 허스키야.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if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if else if 그 외의 경우에 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경우로 이제 사람이 직접 어떤 경우의 수를 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것만 얘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 배운 게 아니죠. 학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 크게 보면은 얘도 이제 if else 조건문으로 이루어진 것도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if else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거는 미리 지정된 것만 이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가르쳐 준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인식을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원하냐면은 일반화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초등학생이 덧셈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등학생이 공부를 하겠죠. 21 더하기 1은 20이야. 23 더하기 7은 30이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배웠어요. 근데 사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문제로 내죠? 배운 걸 똑같은 거를 문제를 내기도 해요. 21 더하기 1은 22야라고 공부를 시켜놓고 다시 21 더하기 1이 뭐니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얘가 공부했던 게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체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기계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제 얘가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암기력이 너무 뛰어나다. 그래서 암기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질문하고 대답이 똑같으면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질문과 답은 다르게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주면서 기존의 것들을 일반화해서 이해를 했는가, 머릿속에 저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우리가 분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모델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의 평가는 우리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공부를 시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나 하는 것을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 사실 이제 사람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똑같이 문제를 내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도 틀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하지만 이제 기계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다 맞춰버린다. 그래서 이제 암기력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암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학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컴퓨터에서는. 그 대신에 이제 주어진 다양한 데이터를 얼마나 일반화했는가. 그리고 이 일반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DB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러닝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제 러닝이라는 키워드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DB라는 키워드입니다. DB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제 깊다라는 뜻인데요.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왜 딥러닝에서 왜 DB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어보면, 보통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좀 잘하니까 성능이 좋아서 DB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인간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운, 그래서 좀 깊이 있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DB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대답이 대다수예요.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층이 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요. 그 이미지, 여기서 이제 고양이 이미지가 있죠. 고양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고양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아까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나의 모델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이 모델 안에 뜯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은 전달을 해요.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시냐면은 제가 고양이 사진을 맨 처음에 보여드려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제 쭉 늘어서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이미지를 직접 보지는 못해요. 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보고 본 거를 새로 그려가지고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보고 그려가지고 또 다음에 또 넘겨줘요. 자, 요거를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에 가면 한 10번 정도 지나고 나면 전혀 새로운 그림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과정을 이제 쭉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길 때 정보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요거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 이미지가 주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0 곱하기 1000 가로 세로 1000이라는 이제 픽셀 크기의 이미지를 이제 받았다고 했을 때요. 요거를 그대로 넘기면 그 다음 사람은 또 1000 이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반으로 줄여요. 500 곱하기 500 이미지에서 제가 적당하게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약화시키고 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500 곱하기 500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또 다시 이번에는 또 여기서 또 이미지를 또 새로 그리는데 그 크기를 또 줄여요. 500 곱하기 500이 아니고 이번엔 250 곱하기 250이야.
줄이는 대신에 또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을 강조를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요한 정보만 남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무슨 색이야.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마지막에는 어떤 정보가 남기를 기대해요. 눈은 무슨 색이야. 귀는 이렇게 생겼어. 네, 손가락, 발가락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가 돌아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맨 마지막에 출력층에서 처리를 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는데요. 요게 이제 층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층이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는 층 두 개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두 개, 세 개 정도로 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이라고 했는데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잘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완전히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 개의 층을 사용하니까 더 잘 되더라.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개의 층을 사용하니까 학습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넣으니까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파라미터라든지 어떤 특정한 학습 방법을 조금 수정을 하니까 이게 여러 층이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사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그냥 이제 어떤 층을 여러 개 쓰니까 원래 처음에는 원래 이름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층이 여러 개 있는 퍼셉트론 인공신경망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거를 층을 여러 개 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깊거든요. 이제 이미지를 딱 넣어가지고 깊이 빠졌다가 다시 확 나와요. 이제 요게 뭐 우리가 딥이라고 하자. 딥러닝. 그러면은 층이 도대체 몇 개부터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애매하죠? 3개 이상이면 딥러닝이라고 하자. 5개 이상이면 딥러닝이라고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층이 10개, 20개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요. 그게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개의 층을 사용을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자시라면 왜 딥러닝인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여기서 한번 끊고요. 이제 일단 우리가 딥러닝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